여기 한 일본 여성 기자가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충격을 받아 자신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독한 편견이 깨져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인터뷰였길래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코노예요. 저는 도쿄에서 손꼽히는 잡지사의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일을 사랑해왔어요. 매일 아침 지난 10년 동안 들었던 똑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떠요. 도쿄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커튼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어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또 하나의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커피를 끓이러 가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달력을 힐끔 봤어요. 날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2024년 7월 15일. 뒤에 올림픽 취재를 위해 파리로 날아가야 해요. 많은 기자들이 탐내는 흥미로운 과제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서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들어 어디를 보든 한국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K-팝 스타들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영화는 상을 휩쓸고 있으며 이제는 올림픽에서도 큰 승리를 거둘 유력한 후보라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나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우리는 풍부한 역사, 놀라운 기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이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채려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개를 저으며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색 정장을 입고 출근하기 위해 도쿄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어요. 도시는 여전히 활기에 차 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깔끔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빵집에서 풍기는 신선한 빵 냄새에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한 무리의 관광객들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가리키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도쿄의 중심부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붐벼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다가오는 올림픽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일본은 특히 유도나 체조 같은 스포츠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왔죠. 그런데 올해는 한국의 젊은 선수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요. 정말 열받는 일이죠. 마침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우리 잡지사는 도쿄 중심부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의 세 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찬 익숙한 소리가 반겨주네요. 안녕하세요, 소코노. 동료 하나가 인사를 건네요. 그녀는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로 아침마다 지나치게 활기차요. 파리 가는 거 신나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대답했어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편집장 타나카 씨가 사무실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소코노, 잠시 볼 수 있을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타나카 씨는 6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에요. 소금과 후추를 섞은 듯한 머리카락과 코에 항상 내려앉은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분은 제가 10년 넘게 모셔온 상사로 제가 크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소코노. 그가 말하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며칠 뒤에 파리로 떠난다는 거 알고 있어. 이번 임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저는 일본의 대표 선수들에 대해 집중 취재하라는 지시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타나카 씨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넓게 봐줬으면 해. 그가 말했어요. 우리 일본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도 주목해줘.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타나카 씨가 웃었어요. 알아.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 하지만 그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 소코노.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어. 독자들은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경쟁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해. 실망을 감추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타나카 씨, 이해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걸 직접 기사로 써야 한다니? 이번 과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와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성과를 읽으면서 억지로 존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짜증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정말 대단한 건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할까요? 회의와 마감일에 치여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네요. 짐을 챙기면서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눈길이 갔어요. 몇 년 전 저널리즘으로 상을 받는 제 사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사진은 제가 하이킹을 하며
찍은 후지산 사진이에요. 이런 저희 성취와 아름다운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들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결심했어요. 네. 타나카 씨가 요청한 대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승리, 일본의 우수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지 않고 강조할 거예요. 일본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아파트 문을 열면서 새로운 의욕이 생겼어요. 이번 올림픽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해낼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임무가 제가 알고 있던 제 자신, 제 나라, 그리고 주변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파리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 중에 감도는 전기 같은 흥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는 올림픽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다양한 나라의 국기가 보이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가 들렸어요. 굉장히 설레었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수화물을 챙기고 혼잡한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출구로 안내해줬어요. 걸어가던 중에 밝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며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온 선수들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살짝 짜증이 났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짧은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은 에펠탑이 보이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제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부드러운 침대와 작업할 수 있는 책상이 있었어요. 옷을 풀어 정리한 후 노트북을 세팅했어요. 그리고 일정을 확인했어요. 프랑스의 기자인 엘로디와 저녁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엘로디를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회색 곱슬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가진 키 큰 여자였어요. 음식을 주문한 후 우리는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소코노, 올림픽 취재가 기대되지 않나요? 엘로디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일본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대돼요. 엘로디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저는 올해 특히 한국팀에 관심이 있어요.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게 애썼어요. 아, 왜요? 엘로디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제가 많은 국제대회를 취재했지만 항상 한국의 발전에 감탄해왔어요. 그들의 선수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뛰어나요. 예의를 갖춰들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물론 한국이 몇몇 분야에서 잘해왔지만 일본의 성과와 비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엘로디는 세계 각지를 돌며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 기술,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었는데 그 도시는 정말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항상 일본보다 덜 발전된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엘로디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파리의 밤거리는 아름다웠고 불빛이 반짝이며 야외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엘로디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이 정말 그녀가 말한 만큼 인상적인 곳일까요? 다음 날은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어요. 저는 목에 프레스 패스를 걸고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분위기는 정말 활기찼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각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프레스 섹션에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엘로디는 몇 줄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개막식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후 각 나라의 팀들이 하나씩 경기장에 입장했어요. 관중들은 각 팀에게 환호를 보냈지만 저는 일본이 등장할 때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어요. 일본 팀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관중들이 크게 환호했고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한국 팀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관중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일본 팀에게 보냈던 환호보다도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우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엘로디가 자리에서 돌아서서 제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 선수들의 훈련과 단결력을 보세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국 팀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제 자부심이 도전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에 개막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과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경기장을 떠나면서 이번 올림픽이 단순히 메달 수를 넘어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이 빛나는 파리의 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올림픽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저희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의 여정도 함께 시작되었어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본과 한국을 모든 경기에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내 머릿속에 두 개의 TV 화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전은 일본을, 다른 하전은 한국을 보여주는. 매일 아침 엘로디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경기를 보러 갔어요. 엘로디는 항상 한국 선수들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좋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어젯밤에 한국 체조 선수 봤어. 어느 아침 멜로디가 물었어요. 그녀의 플로어 연기가 정말 아름다웠어. 전통 한국 무용 동작을 그렇게 창의적으로 결합하다니 정말 대단했어.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수의 우아한 모습을 떠올렸어요. 흥미로웠어. 사실 감탄했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걸어가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오늘은 한국의 이서진 선수가 일본의 미사코가 맞붙는 여자 준결승전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흥분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걱정이 앞섰죠. 경기장은 가득 찼어요. 관중석에서는 양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죠. 이서진 선수가 미사코가 코트로 걸어 나오자 관중들은 큰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이서진 선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집중한 모습이었지만 미사코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치열했어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서진 선수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반면 미사코는 빠르고 강력했죠. 둘은 팽팽하게 맞서며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트에서 이서진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사코가 따라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서진 선수가 경기를 이겼죠. 한국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일본 팬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 일어난 일은 나를 놀라게 했어요. 이서진 선수는 환호하거나 과하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네트로 걸어가 미사코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둘은 악수를 나누었고 이서진 선수는 미사코가 미소 짓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경기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노트를 준비했어요. 이서진 선수가 여전히 팀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서진 선수의 대답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일본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일본 출신인 또 다른 선수와 경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고 오늘은 제가 운이 좋게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미사코는 엄청난 선수이고 저는 그녀와 모든 선수들에게 그들이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큰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적으며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한국 선수에게서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 경쟁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승리의 기쁨은? 이서진 선수의 겸손함과 상대에 대한 존중은 내가 한국 선수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는 달랐어요. 기자회견장을 떠나면서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일본의 경쟁자로만 봐왔어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으로요. 하지만 이서진 선수의 말과 행동은 내게 다른 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본 것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파리의 거리는 올림픽의 열기로 북적였지만 저는 그 소음이나 주변 사람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내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며 이서진 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한국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호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에펠탑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올림픽이 상징해야 할 단결의 상징처럼요. 저는 아마도 내가 그동안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은 나라들이 서로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서진 선수 인터뷰해야겠다고요. 그녀에 대해, 그녀의 문화에 대해, 그리고 그녀를 지금의 선수이자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치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로디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터뷰를 주선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 다음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내가 본 경기, 두 선수의 기량,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존경심, 그리고 이서진 선수가 했던 말을 썼어요. 글을 쓰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벽 너머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배드민턴 경기가 끝난 후 이서진 선수의 놀라운 경기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녀의 우아함과 겸손함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호텔 방에서 파리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조금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로디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코노, 커피 한 잔 어때? 그녀가 밝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녀와 이야기하면 머릿속이 좀 정리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올림픽 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신선한 크루아상과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엘로디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어제 경기 어땠어? 제가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어요.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놀라웠어. 이서진 선수는 정말 대단했어. 그런 경기는 본 적이 없어. 엘로디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서진 선수 인터뷰해보는 건 어때? 커피를 마시다 말고 거의 살에 들릴 뻔했어요. 이서진 선수 인터뷰하라고? 글쎄, 소코노. 엘로디가 부드럽게 설득했어요. 이건 좋은 기회야. 그녀의 훈련, 동기부여, 문화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보니 그 제안이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 결국 대답했어요. 해볼게. 엘로디는 다음날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오래된 편견을 떨쳐내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며 질문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올림픽 마을의 한적한 곳에서 이서진 선수를 만났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인사했어요.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긴장한 티를 숨기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제가 오히려 영광이에요. 이서진 선수가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항상 제 경험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서진 선수의 사려 깊음과 성숙함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힘든 훈련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우리 가족은 성공이 단지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어요.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서진 선수의 눈이 빛났어요. 당연히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경기를 할 때 저는 단지 저 자신이나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도 경기를 해요. 그녀의 말은 잔잔한 파도처럼 저에게 다가와 오래된 편견을 조금씩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경쟁과 국가적 자부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이서진 선수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한국 음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어요.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한국은 그저 얼굴 없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저와 같은 희망과 꿈을 가진 진짜 사람들로 가득 찬 생동감 있고 복잡한 문화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진심으로 이서진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꼭 방문해보세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인터뷰 후 저는 흥분과 불안이 섞인 기분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정보와 시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죠. 세느강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어요. 오후 햇살에 강물은 반짝였고 거리는 올림픽을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활기찼어요. 여러 나라의 국기와 다양한 언어들이 주변에서 들렸어요. 걷는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서진 선수의 헌신과 겸손함, 그리고 그녀가 말한 가치들, 존중, 끈기, 연대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일본의 경쟁자로만 봐왔는데 이제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강점과 아름다움을 지닌 국가로 보기 시작했어요. 강가의 벤치에 앉아 강을 따라 지나가는 배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진지하게 의심해봤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한국을 열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와 핑크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모든 옛 신념을 내려놓을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배우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노트를 꺼내 이서진 선수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제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변화해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글을 쓰면서 흥분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빛의 도시 파리가 더욱 환하게 비춰는 것 같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힌 것 같았어요. 올림픽 취재를 위해 준비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새롭게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올림픽 빌리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전부 다 가벼웠어요. 햇살이 눈부셨고 공기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걸으면서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다양한 유니폼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구내식당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나도 쟁반을 들고 줄에 섰어요. 음식을 고르면서 한국어로 들리는 대화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거나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제 인터뷰했던 배드민턴 선수 이서진 선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일본 선수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어요. 우리는 올림픽, 그들의 경험, 그리고 경기에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쾌하고 진심 어린 대화였죠. 나도 모르게 이서진 선수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음악,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 몰랐는데 스스로도 놀랐어요.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달라고도 했어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이서진 선수가 켄지는 나를 응원해줬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결승전이었고 이서진 선수가 출전하는 날이었어요. 경기장의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가득 찬 관중석에서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죠. 이서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그녀의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쳤어요. 집중력도 대단했어요. 하지만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녀의 스포츠맨십이었어요. 점수를 잃었을 때도 상대 선수에게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고 3세트까지 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서진 선수가 믿을 수 없는 샷을 날렸어요. 관중들은 열광했고 그녀는 금메달을 땄어요. 심판이 승리를 선언하자 이서진 선수는 감정이 벅차오른 듯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정말 나를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서진 선수는 일어나서 네트로 걸어갔고 상대 선수에게 깊이 인사한 뒤 심판에게 그리고 관중들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순히 한 운동선수가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순수한 인간의 연결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겸허한 순간이었죠. 경기 후에 다른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기다렸어요. 이서진 선수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어요. 승리에 대해 자랑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만 또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나아질 수 있는 영감을 주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라이벌로만 봤던 내 생각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하지만 이서진 선수의 시각은 달랐어요. 그녀는 내가 경쟁으로만 봤던 곳에서 연결을 보고 있었어요. 경기장을 떠날 때 엘로디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나도 웃으며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인정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엘로디, 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 이서진 선수를 만나고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눈이 뜨였어요. 엘로디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런 경험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거죠.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우리 자신의 한정된 시야를 넘어보게 하니까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밀려왔어요.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저는 엘로디에게 이서진 선수가 켄지와의 대화, 배드민턴 결승전을 관람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고백했어요. 한국의 성공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요. 엘로디는 잔을 들며 새로운 시각의 건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내 안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단순히 와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파리의 거리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내가 더 생기 있게 느끼기 때문이겠죠. 이제 편견의 필터 없이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 간의 연결을 위한 설렘이었죠.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며 인류의 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잠들기 전에 내가 쓸 기사를 생각했어요. 계획했던 기사는 아니겠지만 변화를, 장벽을 허무는 것, 공통점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올림픽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폐막식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공기 중에 느껴지는 흥분이나 주변에서 흔들리는 화려한 국기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기자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경기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자국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엘로디가 큰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거의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치? 라고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엘로디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해.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변하는 걸 봤거든.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폐막식이 시작됐어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설 때 그들은 더 이상 국가별로 나뉘지 않고 다양한 세계 바닷속에서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이서진 선수를 찾아냈어요. 이서진 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걷고 있었고 모두가 오랜 친구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며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경쟁에만 집중했었고 일본이 특히 한국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선수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음악과 춤 공연이 전 세계에서 온 무대에서 이어졌어요. 각 공연은 그들 문화의 독특한 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공연팀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전통춤은 우아하면서도 강렬했고 현대 팝 공연은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웠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 엘로디가 속삭였어요. 정말 그래. 제가 동의하며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이번 올림픽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어요. 이서진 선수와의 인터뷰도 생각났고 그녀의 말이 얼마나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또 단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친절과 존중을 보여줬던 많은 한국 선수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생각했어요. 여전히 제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깎아내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의 강점과 독특한 점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폐막식이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대회 기간 내내 밝게 타올랐던 올림픽 성화가 곧 꺼질 참이었어요. 그 불꽃이 깜빡이며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안의 옛 편견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폐막식이 끝난 후 엘로디와 함께 경기장을 걸어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소코노, 엘로디가 말했어요. 이제 넌 뭐 할 거야?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라고 말했어요. 제 자신도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아마 여행을 계획해볼까 해. 직접 가서 보려고. 엘로디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멋지다. 나도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내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었어요. 당연히 있겠지. 정말 고마워.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저는 올림픽이 끝난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대되었어요. 파리에 올 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 위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이 뜨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귀국 준비를 하면서 옷을 접다 보니 대회 내내 착용했던 출입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회 동안 취재한 모든 행사들과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휴대폰을 들어 사진 갤러리를 열었어요. 물론 대회 사진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시의 모습, 엘로디, 그리고 이서진 선수와의 인터뷰 후 찍은 셀카도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은 제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도쿄로 돌아가면 쓸 기사를 생각했어요. 일본을 떠날 때 계획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대신 성장에 관한 이야기, 우리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그리고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올림픽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어요.